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건강 상식을 완전히 뒤집을 것입니다. 50대부터는 굶으세요.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하루 3끼 꼬박꼬박 잘 드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 겪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오릅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약봉지가 점점 두꺼워지고 병원비는 매달 20만 원, 30만 원씩 나갑니다. 자식들에게 괜찮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두렵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 계셨습니다. 65세 박모 씨, 당뇨병으로 10년을 고생하셨죠. 혈당 수치는 300을 오르내렸고 합병증으로 시력까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인 제가 봐도 5년 안에 인공투석을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인공투석 아시죠?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가서 4시간씩 기계에 연결되어 피를 걸러내야 합니다. 한 번 시작하면 평생입니다. 비용은 연간 1,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박 씨가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하신 지 석 달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혈당이 120으로 떨어졌고 당뇨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1년 후에는 약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채널을 지금 당장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주십시오. 제가 40년간 연구하고 임상에서 확인한 생명을 살리는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이 필수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 30년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3가지 비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16시간 기적의 공복법 암세포를 굶겨 죽이고 젊음의 호르몬을 되살리는 방법. 둘째, 3일 해독 단식법 독소로 가득 찬 장을 비우고 면역력을 300% 끌어올리는 비법. 셋째, 아침 거르기 혁명 뇌를 깨우고 치매를 예방하는 놀라운 식사 타이밍. 이 방법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식비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효과는 놀랍습니다. 제대로만 하신다면 3개월 안에 몸이 20년 젊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잘못 실천하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특히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는 주의사항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비법입니다. 16시간 기적의 공복법. 이게 무엇이냐면 하루 24시간 중 16시간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8시간 안에만 식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오후 12시에 첫 식사를 하시면 저녁 8시 이전에 마지막 식사를 마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정오까지는 물만 드십니다. 선생님, 그럼 배가 고파서 어떻게 삽니까? 하실 겁니다. 제 환자 중에 김영자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2세 전업주부셨죠. 이분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까지 있는 이른바 삼중고를 겪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남편 식사 챙기고 본인도 꼬박꼬박 3끼를 드셨습니다. 간식까지 포함하면 하루 5번을 드신 거죠. 그런데 몸무게는 68kg, 키가 155cm밖에 안 되시는 분이 말입니다. 혈압은 16만 100, 혈당은 공복에도 180이었습니다. 제가 이러다 큰일 납니다라고 했더니 눈물을 글썽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도 알아요. 근데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바꿉니까? 식구들 밥상 차리는 게 제 일인데. 그래서 제가 이 16시간 공복법을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죠. 그런데 2주가 지나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웠다는 겁니다. 한 달 후 체중이 4kg 빠졌습니다. 석 달 후 혈압이 13,080으로 떨어졌고 혈당도 120대가 됐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이겁니다. 고지혈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 말입니다. 김 씨는 지금 76세이신데 등산 동호회에서 가장 건강하신 분으로 소문났습니다.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우리 몸을 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음식이 들어온다는 건 매일 집안에 짐을 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간식, 쉴 새 없이 짐이 쌓입니다. 그럼 청소할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음식이 들어오면 몸은 소화하고 흡수하느라 바쁩니다. 세포를 청소하고 복구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16시간 공복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야, 이제 소화할 게 없구나. 그럼 청소나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가포식 AUTOPHAGY라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게 뭐냐면 세포가 자기 안에 있는 낡고 손상된 부분들을 스스로 분해해서 재활용하는 겁니다. 마치 오래된 가구를 분해해서 새 가구를 만드는 것처럼요. 이 자가포식 기능은 암세포를 죽이고 염증을 줄이고 노화를 늦춥니다.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연구가 바로 이겁니다.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된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16시간 공복을 하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아니, 나이 들어서 무슨 성장 호르몬이냐고요? 이 호르몬은 어린이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피부를 탱탱하게 하고 뼈를 튼튼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이 계속 나오고 인슐린이 나오는 동안에는 성장 호르몬이 억제됩니다. 16시간 공복 이렇게 실천하십시오. 저녁 8시 이후로는 아무것도 먹지 마십시오. 물이나 녹차, 블랙커피는 괜찮습니다. 단 설탕이나 우유를 넣으면 안 됩니다. 다음날 정오에 첫 식사를 하십시오. 처음에는 배가 고플 겁니다. 그럴 때는 물을 한 컵 드시고 깊게 숨을 쉬십시오. 2주만 참으면 몸이 적응합니다. 점심과 저녁
이 두 끼를 제대로 드십시오. 굶었다고 과식하시면 안 됩니다. 평소 드시던 양의 7080% 정도가 적당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드십시오. 계란, 생선, 두부, 콩 이런 음식들이 근육 손실을 막아줍니다. 처음 2주는 15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갑자기 16시간을 하면 어지럽거나 기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서서히 적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절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 특히 인슐린 주사를 맞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공복 상태에서 약을 그대로 드시면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리고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임신 중이시거나 수유 중이신 분들,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이신 분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비법입니다. 3일 해독 단식법. 16시간 공복법에 익숙해지셨다면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3일간 본격적으로 몸을 청소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3일을 굶으라고요? 그럼 죽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3일 정도는 음식 없이도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시간 동안 몸이 스스로를 치유합니다. 제 환자 중에 이철수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8세 전직 공무원이셨죠. 이분은 만성 소화불량과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밥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올라오고 가슴이 쓰렸습니다. 위내시경을 해보니 위벽이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제가 약을 처방해드렸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약을 끊으면 다시 증상이 돌아왔으니까요. 그래서 권해드린 게 이 3일 해독 단식법입니다. 처음에는 겁을 내셨습니다. 내가 3일을 어떻게 굶습니까? 하시면서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시죠. 제가 매일 전화해서 체크하겠습니다 라고 설득했습니다. 첫날 배가 고프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합니다. 둘째 날 신기하게도 배고픔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날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 죽을 드시면서 단식을 마쳤습니다. 그 후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90% 사라진 겁니다. 속도 편하고 가슴 쓰림도 없었습니다. 선생님, 평생 이렇게 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철수 씨는 그 후로 매달 3일 단식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약도 끊으셨습니다. 왜 3일 단식이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우리 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7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온 장입니다. 매일 음식이 들어오고 소화하고 찌꺼기를 내보내고 그 과정에서 장벽에는 노폐물이 쌓입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슬듯이요. 이 노폐물들이 독소가 됩니다. 이 독소들이 혈액으로 흡수되면 온몸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관절이 아프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3일간 음식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장이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쌓였던 노폐물들을 배출하기 시작합니다. 몸속 염증 수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또한 3일 단식 동안 면역세포가 재생됩니다. 낡은 면역세포가 죽고 새로운 면역세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3일 단식을 하면 면역력이 300% 증가한다고 합니다. 3일 해독 단식 이렇게 실천하십시오. 준비기간 3일 전부터 고기, 생선, 계란 같은 동물성 단백질을 줄이십시오. 채소와 과일 위주로 드십시오. 물을 하루 2리터 이상 드십시오. 단식 기간 3일간 물만 드십시오. 하루 23리터가 적당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십시오. 소금물을 하루 한 번 드십시오. 물 한 컵에 1000일염 반 스푼을 타서 드시면 전해질 균형이 유지됩니다. 가벼운 산책을 하십시오. 하루 30분 정도 천천히 걸으시면 좋습니다. 격렬한 운동은 피하십시오. 충분히 쉬십시오. 몸이 피곤하면 언제든 누워 쉬십시오. 회복 기간 3일 후 첫날은 죽이나 미음으로 시작하십시오. 갑자기 일반 식사를 하면 장이 놀랄 수 있습니다. 둘째 날은 부드러운 음식을 드십시오. 찐 야채, 두부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셋째 날부터 서서히 평상시 식사로 돌아가십시오. 절대 주의하실 점, 당뇨병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의사 감독하에 하십시오. 혈당이 너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지럽거나 식은땀이 나면 즉시 중단하십시오. 꿀물을 한 컵 드시고 증상이 계속되면 병원에 가십시오.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은 혈압을 매일 체크하십시오.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심장병, 신장병이 있으신 분은 이 방법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두 가지 비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도 설정해 주십시오. 제가 매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정보를 올립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세 번째이자 마지막 비법입니다. 아침 거르기 혁명. 아니, 아침은 꼭 먹어야 한다고 배웠는데요. 그 말 저도 의대에서 배웠습니다. 아침은 황제처럼, 점심은 왕자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먹어라.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건 농경사회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밭에서 육체노동을 하던 시절의 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침에 뭘 합니까? 대부분 앉아서 일하거나 TV를 보거나 가벼운 집안일을 하십니다. 게다가 50대가 넘어가면 우리 몸의 대사 능력이 떨어집니다. 아침에 밥을 먹으면 그 에너지를 다 쓰지 못하고 지방으로 쌓입니다. 그리고 그 지방이 혈관벽에 달라붙어 동맥경화를 일으킵니다. 제 환자 중에 최명희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4세, 전직 교사셨습니다. 이분은 치매 초기 증상으로 오셨습니다. 최근 일을 자주 잊어버리고 어제 먹은 저녁 메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뇌 MRI를 찍어보니
뇌 혈류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혈관이 좁아져 있었던 거죠. 이대로 가면 5년 안에 본격적인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제가 이분에게 권한 게 바로 아침 거르기였습니다. 그리고 점심과 저녁에는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과 견과류를 드시라고 했습니다. 처음 3개월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자 최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머리가 맑아요. 예전에 읽었던 책 내용도 생각나고 손주 이름도 헷갈리지 않아요. 1년 후 다시 뇌 MRI를 찍었습니다. 놀랍게도 뇌 혈류가 개선돼 있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악화되지 않고 개선됐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왜 아침을 걸으면 뇌가 좋아질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액이 위장으로 몰립니다.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죠. 그럼 뇌로 가는 혈액은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아침을 먹으면 오전 내내 뇌는 산소와 영양을 충분히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졸리고 집중이 안 되고 머리가 멍한 겁니다. 반대로 아침을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이 위장으로 몰리지 않고 뇌로 충분히 공급됩니다. 뇌가 깨어납니다. 생각이 명료해지고 집중력이 올라갑니다. 게다가 공복 상태에서는 케톤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지방을 분해해서 만든 에너지원입니다. 포도당보다 훨씬 깨끗하고 효율적인 에너지입니다. 뇌는 이 케톤체를 아주 좋아합니다. 케톤체가 많이 공급될수록 뇌 기능이 향상됩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 환자들에게 케톤체를 공급했더니 기억력이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침 거르기 이렇게 실천하십시오. 아침에는 물이나 블랙커피만 드십시오. 커피의 카페인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줍니다. 단, 설탕이나 크림은 넣지 마십시오. 점심은 오후 12시 1시 사이에 드십시오. 너무 늦으면 저녁 시간이 당겨지고 16시간 공복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점심 식사는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하십시오.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오후에 졸립니다. 밥은 평소의 절반 정도만 드십시오.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십시오. 아몬드, 호두, 캐슈넛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뇌에 좋은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저녁은 오후 67시에 드십시오. 너무 늦게 드시면 소화가 안 되고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절대 주의하실 점, 저혈압이 있으신 분은 조심하십시오. 아침을 걸으면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소금물을 한 컵 드십시오.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은 이 방법을 쓰지 마십시오. 공복 시간이 길면 위산이 위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저혈당 증상을 주의하십시오. 손이 떨리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어지러우면 즉시 당을 섭취하십시오. 자, 여러분, 지금까지 3가지 비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들을 실천하시면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경고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심한 어지럼증. 공복 중에 갑자기 일어설 때 눈앞이 캄캄해지거나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즉시 중단하십시오. 이건 단순한 배고픔이 아닙니다. 저혈당이거나 저혈압 증상입니다. 꿀물을 한 컵 드시고 앉아서 쉬십시오. 증상이 계속되면 119에 전화하십시오. 둘째, 가슴 통증. 공복 중에 가슴이 조이거나 답답하거나 통증이 느껴진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건 심장에 문제가 생긴 신호입니다.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배가 고파서 제시도 계속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셋째, 극심한 피로감. 단식이나 공복을 하면 처음 며칠은 피곤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상입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도 계속 극심하게 피곤하고 일어나기조차 힘들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양 결핍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혈액 검사를 받으십시오. 넷째, 체중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 한 달에 5kg 이상 빠지면 위험 신호입니다. 살이 빠져서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육까지 빠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육이 빠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단백질 섭취를 늘리시고 가벼운 근력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다섯째, 소변 색깔이 진해지는 경우. 물을 충분히 마셨는데도 소변색이 진한 갈색이나 주황색이라면 탈수나 간 기능 이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물을 더 드시고 증상이 계속되면 병원에 가십시오. 여섯째, 변비가 심해지는 경우. 단식을 하면 일시적으로 변비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이상 변을 못 보거나 복통이 심하다면 장폐색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장 운동이 약해서 위험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많이 드시고 물을 충분히 마십시오. 이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방법 1. 취침 3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마십시오. 저녁을 늦게 드시면 위장이 밤새 일을 합니다. 그럼 숙면을 취할 수 없습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저녁은 오후 67시에 드시고 10시에는 주무십시오. 예방법 2. 물을 하루 2리터 이상 드십시오.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을 안 마십니다. 하지만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전이 생깁니다.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원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식사 전후로 물 한 컵씩 드십시오. 시계를 보고 이 시간마다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예방법 3. 매일 30분씩 걸으십시오.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걷기는 혈액순환을 돕고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뇌에 산소를 공급합니다. 특히 식후 30분 후에 걸으시면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은 꼭 실천하십시오. 예방법 4. 햇볕을 매일 15분 이상 쬐십시오. 비타민 D는 뼈 건강뿐 아니라 면역력에도 필수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피부에서 비타민 D를 만드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더 자주, 더 오래 햇볕을 쬐셔야 합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 팔과 다리를 노출하고 산책하십시오. 예방법 5. 스트레칭을 매일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잠들기 전에 5분씩만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목을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이고 허리를 좌우로 돌리십시오. 이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관절이 부드러워집니다. 예방법 6. 소금 섭취를 줄이십시오. 한국 음식은 짭니다. 김치, 찌개, 젓갈. 맛있지만 소금이 많습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국물을 적게 드시고 김치는 물에 헹궈서 드십시오. 천일염으로 직접 간을 하시면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방법 7. 단백질을 충분히 드십시오.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집니다. 이걸 막으려면 단백질이 필수입니다. 하루 체중 1kg당 1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60kg이시면 60g입니다. 계란 2개, 생선 1토막, 두부 반모, 콩 1컵,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방법 8. 술과 담배를 끊으십시오. 이제 와서 뭘 끊어요?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대에 끊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술은 간을 망가뜨리고 담배는 혈관을 막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끊으십시오. 10년은 더 사실 수 있습니다. 예방법 9. 정기검진을 받으십시오. 1년에 한 번 종합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X-레이,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 귀찮고 무섭지만 조기 발견이 생명을 살립니다. 암도 초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됩니다. 예방법 10. 스트레스를 줄이십시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게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올리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취미 생활을 하십시오. 친구들과 수다를 떠십시오. 웃으십시오. 웃음은 최고의 명약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3가지 핵심 비법 기억하십니까? 첫째, 16시간 기적의 공복법. 저녁 8시 이후부터 다음날 정오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십시오. 물만 드십시오. 이것만으로 자가포식이 활성화되고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암세포가 죽습니다. 둘째, 3일 해독 단식법. 한 달에 한 번 3일간 물만 드시면서 몸을 청소하십시오. 장에 쌓인 독소가 빠지고 면역세포가 재생되고 염증이 사라집니다. 단, 당뇨병이나 심장병이 있으시면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여러분, 긴 시간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3가지 핵심 비법 기억하십니까? 첫째, 16시간 기적의 공복법. 저녁 8시 이후부터 다음날 정오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십시오. 물만 드십시오. 이것만으로 자가포식이 활성화되고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암세포가 죽습니다. 둘째, 3일 해독 단식법. 한 달에 한 번 3일간 물만 드시면서 몸을 청소하십시오. 장에 쌓인 독소가 빠지고 면역세포가 재생되고 염증이 사라집니다. 단, 당뇨병이나 심장병이 있으시면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셋째, 아침 거르기 혁명. 아침은 커피나 물만 드시고 점심부터 드십시오. 뇌로 가는 혈액이 늘어나고 케톤체가 만들어지고 치매가 예방됩니다. 그리고 10가지 일상 예방법. 취침 3시간 전 금식, 하루 2리터 물 마시기, 매일 30분 걷기, 햇볕 쬐기, 스트레칭, 소금 줄이기, 단백질 섭취, 금주구면, 정기검진, 스트레스 관리.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십시오. 먼저 16시간 공복법부터 2주간 해보십시오. 익숙해지면 아침 거르기를 추가하십시오. 그리고 여유가 되시면 3일 단식을 시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 오늘부터 버리십시오. 70대도 늦지 않았습니다. 80대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 환자 중에는 85세에 이 방법을 시작해서 건강을 되찾으신 분도 계십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약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병원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물론 필요할 때는 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밥상을 바꾸십시오. 식사 시간을 바꾸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인생이 바뀝니다. 10년 후 여러분은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삶. 다른 하나는 손주들과 함께 산을 오르는 활기찬 삶.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옆에 있는 알림 설정도 꼭 켜주십시오. 제가 매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귀중한 정보를 올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해서 좋아졌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친구, 형제, 자매, 이웃, 어르신들,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을 만든 보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분들입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 사회에 꼭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러니 건강하셔야 합니다. 오래오래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